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기, 양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의사분인데, 그러니까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인데, 처음에 이제 그 양방에서 강조하는 게 처음에 제일 좋은 게 수술, 두 번째 방사선, 그다음에 항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의 1기나 2기 같은 경우는 수술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방사선을 통해서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의적인 방법으로 그 다량의 방사선을 쬐서 방사선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항암제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광병원에서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한 60% 이상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더 권장을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외국 추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포독성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머리가 빠지는 그런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투여를 하면은 그 세포가 보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분열이 많이 되는 곳은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세포라든가 혀에 있는 입안에 있는 그 세포라든가 아무튼 활성도가 강한 그런 세포들은 다 타격을 받으면서 머리도 빠지고 입도 허물고,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고 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은 그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된 것을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LK 유전자 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ALK, ALK 유전자 변이가 된 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ALK 유전자 변이가 한 두 번째 정도 되나 봐요. 처음에 RG 이렇게 네 자가 있던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고요. 그 변이가 가장 많고, ALK 유전자는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그 정도 그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ALK 유전자 변이된 그런 항암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암제는 뭐냐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가 표적 항암제고 세 번째 항암제가 제목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암세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암세포라고 딱 발견이 되면은 T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암세포임을 딱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떤 작전을 짜나 봐요. 그러면은 3세대 약이 투여가 되면은 암세포라고 암세포가 암세포임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T세포라든가 공격하는 세포들이 이 녀석은 암세포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그 암세포임을 발견시켜서 쓰는 그런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이렇게 항암제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보험이 안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만약에 제가 보험이 안 되면은 ALK 유전자 변이 같은 것도 지금은 뭐 거의 저렴하게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수하게 보험이 안 된다, 국민 의료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쓰는 양이 한 300에서 400만 원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뭐 직장이 있어도 약값 하나로 300에서 400 쓴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뭐 별 상관없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약값으로 3, 400 쓰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암 치료가 되는 기간 동안 약 5년 동안 잡죠. 그래서 5년 동안에 5%만 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암 확진되면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말하는 거죠. 병원 업무과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면은 병원비의 5%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 있죠. 그것만 이제 5% 적용되고 그 보험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급여는 해당성이 없고 급여 받는 거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는 것만 해서 5%를 내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더 좋은 제도가 뭐냐면은 차상위 경감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병원에서 그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차상위 경감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암 환자 같은 경우는 5%를 내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 약값이 나왔다 그럼 5%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인 5%를 내야 하는데 100만 원에 대한 5%, 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차상위 경감 대상자는 만약에 이게 급여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도 정부에서 이제 면책을 안 내게 해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자기가 기회가 되면 또 그걸 갚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분들에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정부에서 그 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보험 제도가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 보험 체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의료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정도로 이렇게 속된 말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병원도 있거든요. 가보면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한 달에 400, 300, 400, 500 이렇게 매출 쳐야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잘 유지가 돼서 이런 환자들이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의료실비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반영으로 인해서 그 암 환자들이 잘 치료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원래 무섭긴 하지만은 잘 치료해서 나름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권에 있는 이런 양방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아까 말을 하다가 잠깐 빠졌는데요.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은퇴학교라든가 그 유튜브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전 누군가 이렇게 있어요. 광주에서 외과 의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나름 외과 의사니까 당연히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을 썼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해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체학적으로 돈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학적으로 돈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서 같은 걸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저쪽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의사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읽은 책을 얘기를 해줬대요. 아, 그분도 이제 보면서 아, 이 할머니는 얼마 못 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기가 독서하는 그 책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했는데 그 독서하는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 맨발로 땅에 지면을 밟고 감사하다, 낫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그런 내용하고 이미 다 나았다, 내 병은 이미 다 나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빛 같은 게, 밝은 빛 같은 게 내려와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녹여서 이렇게 다 흘러나온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라고 해야 하나? 그런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본인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구정이나 설날 때, 그러니까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선물 세트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이제 선물 세트가 안 오니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우주의 어머니인 지구의 어떤 그 에너지를 받아서 맨발 걷기, 그러니까 땅을 밟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감사하다, 이미 나와서 감사하다, 이런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 그다음에 이 하늘에서 밝은 기운이 내려와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이렇게 녹여서 내려서 이렇게 됐다고 상상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사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있는 세포가 그 암세포가 다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사든 한의사든 쓰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근데 이제 그 양방병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한방병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또 방법도 있다고 그 대체의학을 공부했던 그 전 누군가가 은퇴학교에서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면 있는데 그 외과의사 출신인 분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이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동시에 같이 쓰면서 어떤 수행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과 의사 그분은 이제 뭐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뭐 채소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관장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나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읽었다는 밝은 빛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녹여버리는 그런 방법은 또 다른 수행세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세계에서 이 천지에 가득히 깔려있는 어떤 에너지를 내 몸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어두운 세계, 어두운 에너지잖아요. 근데 천지에 있는 밝은 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몸에 충만되면서 어두운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내 몸 치료가 된 거죠. 그런 수행법이 선료화라든가 선정화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료화 수행이라는 어떤 빛꽃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치료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법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암에 걸린 다음에 몸에 이제 에너지가 갑자기 방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방병원 옥상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잠깐 걸을 때 갑자기 에너지가 딱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툭 빠지니까 암 환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태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나요?